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고전수필 능량 시집서입니다. 자, 박지원의 작품인데요. 자기만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본 것이 적은 사람은 자기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내용입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본 것 적은 사람은 자기만의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 자, 고정관념에 빠져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박지원의 능량시집서 해설입니다. 자, 색은 빛을 흡수하고 반사하는 결과로 나타나는 사물의 밝고 어두움이나 빨강, 파랑, 노랑 따위의 물리적 현상입니다. 사전에 색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까마귀가 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연암은 색의 속성을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까마귀의 다양한 색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검은색이 어둡다. 자, 여기 어둡다는 부정적 의미입니다. 자, 검은색이 어둡다는 생각도 주관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쉽게 말하면 까마귀가 무조건 검다고 하는데 까마귀도 상황에 따라 보랏빛, 검은빛, 흰빛도 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검은색은 부정적 의미로 생각하는 것. 이것도 주관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요즘 보면은 여러분 검은색으로 드레스를 또 입는 분도 있죠. 어두울 때 잠을 더 잘 수 있는 것은 어둠이 부정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그 연암은 우리 보통 인문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과학적으로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까마귀의 다양한 색을 모르는 것이나 검은색이 어둡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연암은 주장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법정의 거꾸로 보기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같이 꼭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색깔 속에는 빛깔이 있습니다. 까마귀의 색깔은 검지만 찬찬히 보면 그 검은색 속에는 보랏빛도 있고 초록빛도 있습니다. 색깔은 누구나 보지만 빛깔은 보는 사람만 봅니다. 저도 이런 제대로 못 보는 사람에 속하는데요. 형 속에는 태가 있다. 형은 모습이잖아요. 태는 또 무엇인지 또 뒤에 가면 있겠죠. 형 속에는 태가 있다. 자, 모습 속에 특별한 어떤 것이 있다. 우리 색깔 속에는 또 빛깔이 있다라는 말이겠죠. 외형은 다 알지만 그 속에 있던 색깔은 아무나 볼 수가 없다. 껍데기만 비슷한 것은 진짜가 아니다. 외형에 속지 말고 내태, 본질적인 속성이죠. 그 모습에 속지 말고 숨어있는 본질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색깔에 현혹되지 말고 빛깔을 읽어야 한다. 진정한 의미는 겉모습 속에 있지 않고 그 속에 감춰진 빛깔과 색깔 속에 있다. 겉만 모아서는 알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글쓴이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까마귀는 검다. 또 이런 것도 있죠. 비둘기는 평화의 새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물의 다양한 현상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는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상의 어떤 외향에 얽매이지 않고 본질적 속성을 파악해야 대상의 참모습을 의식하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습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글쓴이의 통찰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달관한 사람에게는 괴이한 것이 없으나 속인들에게는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우리 달관한 사람은 세속을 벗어난 사람 또는 이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 우리 대표적으로 예수, 부처 이런 분들을 들을 수 있겠죠. 괴이하는 괴상한,
위치를 깨달은 사람, 도를 깨달은 사람은 괴상한 것이 없다. 속이는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이죠. 달관한 사람과 속이는 서로 대조적 의미가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것이 많다. 그리고 대조법으로 달관한 사람과 속인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도를 깨달은 사람은 힘이 없지만 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온갖 것이 다 막힌다는 거죠. 이른바 본 것이 적으면 괴이하게 여기는 것이 많다는 것이다. 본 것은 견문, 보고 들은 것이지 않습니까? 이건 다른 말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자, 본 것이 적으면 괴이하게 여기는 게 많다.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본질이 아니라 관습적인 고정관념에 갇혀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반성합니다. 그러나 어찌 달관한 사람이라 해서 화물들을 일일이 찾아 눈으로 직접 보았겠는가? 도를 깨우친 사람이라도 모든 것을 다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거죠.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를 눈앞에 그려보고 10가지를 보면 100가지를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았을 뿐이다.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달관한 사람의 특징을 보면 점층법이죠.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눈앞에 그리고 100가지를 마음속으로 상상해 볼 뿐이다. 또 연쇄법이죠. 여기 보면 한 가지를 들으면 10가지인데 이걸 이어서 10가지를 보면 100가지로 이어지잖아요. 이거하고 관련 성어가 문일지십이 있습니다. 일부러 한자는 안 썼습니다. 하나를 들으면 10가지를 미루어 한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유추의 방법이죠. 천만 가지 괴기한 것들이란 도리어 사물에 잠시 붙은 것이고 자기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천만 가지 괴기한 것들은 이상한 것이죠. 본질과 관계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그리스도인의 생각이죠. 이거는 사물에 잠시 붙은 것이고 자기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이 한가롭게 여유가 있으며 사물의 응수함이 무궁무진하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본질을 아는 달관한 사람입니다. 도를 깨친 사람이죠. 이들은 사물을 대하는 태도가 여유가 있고 무궁무진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반면 본 것이 적은 자는 그 도를 깨치지 못한 사람이죠. 해오라기를 기준으로 까마귀가 검다고 비웃고 해오라기가 희니까 까마귀가 검다고 이것도 비웃고 있습니다. 까마귀는 나쁜 거고 해오라기는 긍정적인 거죠. 오리를 기준으로 학의 다리가 길고 위태롭다고 여깁니다. 기준을 잘못 잡았죠. 그 사물 자체는 본디 기해할 것인데 그러니까 까마귀나 뭡니까 오리는 학은 그냥 뭐 괴할 것이 없습니다. 저 혼자 화를 내고 지 혼자 보고 뭐 까마귀는 좀 나쁜 거다 하고 또 학의 다리는 위태롭다고 한다는 거죠. 한 가지 일이라도 제 생각과 같지 않으면 만물을 모조리 모함하려 든다. 본 것이 적은 자는 달관하지 못한 사람들, 속인들입니다. 고정관념 좁은 생각으로 못하고 좁은 생각으로 못하고 또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속인들의 잘못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죠. 자기만의 주관적 기준입니다. 요즘도 보면 뭐 우리 뭐 정치인들이 뭐 특히 대통령을 보면 이런 모습을 또 많이 볼 수 있죠. 달관한 사람과 속인들의 특징이 드러납니다. 저 까마귀를 보라. 까마귀, 영탄법이죠. 보라. 명령형 의미로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깃털보다도 더 검은 것은 없지만, 그 깃털보다 더 검은 것은 없지만, 까마귀가 검게 보입니다. 그죠? 그러나, 호련 옅은 황금빛이 번지기도 하고, 옅은 황금빛이 또 보입니다. 연한 녹색을 띠기도 합니다. 해가 비치면 자주색이 튀어올라 눈의 어른거리가 비치색으로 바뀐다. 자, 다양한 색으로 보이는 까마귀의 모습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새를 푸른 까마귀라 불러도 될 것이고 붉은 까마귀라고 불러도 될 것이다. 자, 대상의 참모습을 파악하는 태도. 자, 검은 새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황금빛도 볼 수 있고 녹색도 자주색도 비치색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색에 본래 일정한 색이 없는데도 내가 눈으로 먼저 그 색깔을 정한 것이다. 고정관념에 얽매여 참모습을 바로 보지 못한 것이죠. 어찌 단지 눈으로만 정했으리요. 보지도 않고서도 보지도 않고서 먼저 마음속으로 정해버린 것이다. 아부터 여기 것이다까지는 뭡니까? 까마귀를 통해 고정관념으로 대한 태도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시가 쓰였고 까마귀 예를 들었죠. 그 열거를 했습니다. 앞에 비치색도 있고 황금빛도 있고 초록도 있고 이렇게 열거를 했죠. 그러니까 서리법과 영탄법을 또 사용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검은색에 가두어 두는 것만으로 충분하거늘 다시 까마귀를 기준으로 이 세상 모든 색을 가두어 두려는구나. 그것도 영탄법이죠. 까마귀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려는 태도입니다. 영탄적 어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까마귀가 과연 검기는 하지만 앞서 말한 푸른색, 붉은색이 까마귀의 검은색 중에 들어있는 것은 있는 빛인 줄 누가 또 알겠는가? 서리법이네요. 아는 사람이 없다. 의리적 표현. 까마귀는 검은색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본 것은 까마귀 검타고 온 것이죠. 다양한 색이 있다는 것을 본 것은 까마귀의 본 모습을 제대로 본 것이다. 그죠? 검은색을 일러 어둡다고 하는 것은 까마귀만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검은색이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것이다. 검은색을 어둡다 하는 것은 고정관념에 얽매인 관습적인 태도입니다. 까마귀의 본질도 모르고 검은색의 본질도 모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은 검기 때문에 사물을 비출 수 있고 오칠은 검기 때문에 능히 거울이 될 수 있다. 우리 물은 검기 때문에 사물을 비춰. 검은 검기 때문에 우리 사물을 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잖아요. 오칠도 검으니까 거울처럼 우리가 볼 수 있죠. TV 모니터 꺼놓고 이래 보면 텔레비전 모니터 꺼놓고 보면 자기 모습이 비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검기 때문에 다양한 사물을 비출 수 있는 물과 오칠을 예를 들어 검은색이 어둡다는 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까닭에 색이 있는 것이고 빛이 있지 않는 것이 없으며 형체가 있는 것이고 맵시가 있지 않는 것이 없다. 자, 형체는 모습이죠. 맵시는 여러 모양새입니다. 형체가 네모라 해도 여러 가지 모양새가 있죠. 큰 네모, 작은 네모,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색이나 형체가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고정관념에 갇혀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이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달관한 사람은 적고 속인들만 많으니 깨우친 이는 적고 무식한 사람들은 많다 이런 거죠. 글쓴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말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요즘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지 이야기만 하잖아요. 내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내 말을 알아들을 사람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쉬지 않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이건 내가 이렇게 쉬지 않고 말을 하는 까닭은 사람들의 잘못을 깨우쳐서 알게 하고 싶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음의 형식으로 자신의 의도,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하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암 노인이 연상각에서 서노라. 자, 영탄적 표현으로 마무리하면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열린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고정관념에 빠져 있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내용을 아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고전산문 수필입니다. 성격은 성찰적이죠. 좀 살펴본다는 뜻이고 비판적이고 고정관념에 빠지는 사람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논리적이고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는 열린 사고의 필요성입니다. 고정관념에 갇힌 사고를 비판하고 있고요. 특징입니다. 관습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글쓴이의 통찰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물을 인식하는 바람직한 사고방식에 대한 성찰을 보여줍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사물의 다양한 현상을 살피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이고요. 대상의 외향에 얽매이지 않고 사물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열린 사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발간한 사람, 사물에 대한 깨달음을 얻은 사람, 속인, 본 것이 적은 자, 이건 고정관념에 얽매인 사람이고요. 사물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대조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까마귀를 예로 들고 영탄적 표현, 서리적 표현으로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